사이버 범죄 예방, 랜섬웨어. 안녕하세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정환수 경장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보실 내용은 어느 사진작가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여행을 다니며 추억을 사진에 담아왔는데요. 함께 보실까요? 그러던 어느 날 모든 추억이 사라졌습니다. 이분은 왜 이러한 상황에 처한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사용자의 중요한 자료를 암호화하고 이를 빌미로 금전을 요구하는 랜섬웨어였습니다. 이번 시간에 학습하게 될 내용은 랜섬웨어의 정의와 유포 경로, 감염 사례 및 감염 경로, 감염 예방법 및 감염 시 행동 요령입니다. 이를 통해 여러분은 랜섬웨어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고 랜섬웨어의 유포 경로를 알고 감염 사례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감염 경로 및 예방법을 파악할 수 있으며 감염 시 행동 요령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1. 랜섬웨어의 정의. 랜섬웨어란 랜섬의 몸값과 웨어의 제품의 합성어로 악성 코드의 일종입니다. 컴퓨터, 휴대전화 등을 포함한 일상생활에서의 매일 사용하는 전자기기 화면을 잠그거나 전자기기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호화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으로 수백 종에 이르는 신종과 변종이 있습니다. 요즘은 사용자 PC 내 주요 파일들을 암호화하고 일정한 비트코인을 요구하는 사례가 대부분인데요. 비트코인이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앙은행 없이 개인 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가상통화의 한 종류로 1비트코인은 2천만 원 상당으로 랜섬웨어 감염 시 해커가 돈을 요구하는 데 이용되고 있습니다. 만약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떤 파일들이 암호화될까요? 공격자가 설정한 값에 따라 다르나 대체적으로 문서, 사진, 영상 등을 포함하며 상용되는 대부분의 확장자를 암호화합니다. 특히 최근에는 한글 문서 파일을 암호화하고 있는 사례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2. 랜섬웨어의 유포 경로. 랜섬웨어의 유포 경로는 이메일 피싱, 악성 코드 감염 페이지 접속,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 기타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하나씩 그 내용을 살펴볼까요? 먼저 피싱 이메일 첨부 파일 실행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피싱 이메일의 첨부 파일에 문서나 이미지 등으로 위장된 악성 코드를 첨부하여 랜섬웨어를 실행하게끔 유도하는 방법으로 2016년까지는 영문 이메일로 유포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올해에는 정교한 한글 이메일로 첨부 파일 실행을 유도하는 사례가 본격적으로 출현하였습니다. 특히 이메일에 문서 파일로 보이지만 상세 확장자를 확인하면 바로가기 파일인 경우 혹은 문서가 정상적으로 실행되지만 매크로 실행을 유도하는 경우는 악성 코드일 가능성이 높기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으로 악성 코드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홈페이지에 단순 접속만 해도 랜섬웨어에 자동으로 감염될 수 있습니다. 이는 익스플로러, 플래시, 자바 등 컴퓨터에 설치되어 있는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한 공격 기법으로 이들 프로그램의 보안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 공격자가 악성 코드 유포지로 설정한 홈페이지에 접속하는 것만으로도 감염됩니다. 다음으로 토렌트, 웹하드 등을 통해 다운로드한 영상, 소프트웨어 혹은 영화, 드라마 다시 보기 사이트 등을 통해 감염되는 사례가 다수입니다. 이는 공격자의 입장에서 랜섬웨어를 쉽게 대량으로 전파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사 피해가 계속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경로 외에도 페이스북과 같은 SNS에서 단축 URL 등을 사용한 유포 사례가 존재하고 있으며 해외에서는 스마트폰의 랜섬웨어 감염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국내에서도 본격적으로 유입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3. 랜섬웨어의 감염 사례. 컴퓨터를 해킹한 뒤 사용자 파일을 인질로 돈을 요구하는 이른바 랜섬웨어 피해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수법도 갈수록 교묘해집니다. 차정인 기자입니다. Attention. Attention. Your documents, photos have been encrypted. 컴퓨터 화면에 경고 메시지가 뜨더니 중요한 파일들이 암호화됐다는 음성이 들립니다. 국내에서는 처음 발견된 이른바 말하는 랜섬웨어입니다.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1시간 단위로 파일을 삭제하는 신종 랜섬웨어도 등장했습니다. 점점 새로운 변종들이 존재를 해서 사용자들에게 가이드를 준다거나 아니면 구두로, 보이스로, 음성으로 가이드를 알려준다거나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더 하는 그런 변종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해 국내에서 탐지된 랜섬웨어 공격은 모두 4,400여 건. 공격 대상도 컴퓨터에 이어 스마트폰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랜섬웨어에 감염되게 되면 보시는 것처럼 돈을 내라는 요구와 함께 어떤 버튼을 눌러도 동작하지 않는 상황에 이르게 됩니다. 해외에선 착용형 스마트 기기를 노린 랜섬웨어 공격도 감지되고 있습니다. 일단 랜섬웨어에 감염되면 사실상 복구가 어렵습니다. 암호화 구조가 복구화할 수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돈을 내지 않고서는 복구화가 힘듭니다. 랜섬웨어에 감염되지 않으려면 컴퓨터나 스마트폰의 응용 프로그램을 최신 상태로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KBS 뉴스 차정인입니다. 랜섬웨어의 첫 번째 감염 사례는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입니다. 워너크라이 랜섬웨어는 운영체제 윈도우의 보안 취약점을 랜섬웨어 공격에 이용하여 세계 100개국 이상에서 취약한 PC를 감염시켰습니다. 기존 랜섬웨어와 달리 인터넷 연결만으로 감염되는 특이점이 존재하는데요. 이러한 취약점을 이용하여 하루 동안 전 세계 70개국 이상 감염되는 등 급속도로 퍼지기 시작하였습니다. 스페인의 통신업체, 영국 국립건강서비스 소속 병원, 프랑스 자동차 제조업체, 독일의 철도회사, 러시아 통신업체 및 은행, 미국의 물류업체 등이 감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감염은 영국의 한 보안 전문가가 우연히 킬 스위치를 작동시키게 되면서 확산이 크게 감소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감염 사례는 에레버스 랜섬웨어 사건입니다. 이는 국내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관리 서버 150세대가 감염되어 1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한 초유의 사건으로 백업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었으나 망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해당 시스템도 함께 암호화되었습니다. 감염이 되면 이와 같은 화면이 뜨는데요. 감염된 서버에서 관리되는 홈페이지는 약 5천여 개이며 이 중 3,400여 개의 홈페이지가 감염되었습니다. 에레버스 랜섬웨어 감염의 대표적 사례는 2016년 12월 호스팅 서버에 의한 감염과 2017년 1월 호스팅 서버 30여 대 감염 등이 있습니다. 단일 규모 랜섬웨어 사고로 한국 호스팅 업체는 13억 원, 미국 LA 모 대학은 3,200만 원, 미국 인디애나 정부 2,400만 원, 미국 LA 장로병원 2천만 원, 캐나다 모 대학 1,700만 원의 비용이 들었습니다. 마지막 감염 사례로 오토 디크립트 랜섬웨어 사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수원 남부경찰서를 사칭하는 악성코드 유포 사례로 수신자에게 차량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악성코드는 이미지 파일로 위장한 바로가기 파일로 윈도우 기본 프로그램을 이용해 과태료 납부고지서점 HWP 파일을 실행하도록 하여 감염시키는 것입니다. 4.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 랜섬웨어는 다양한 경로로 감염이 되고 있는데요.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를 업종별로 나누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중소기업 및 무역업체의 감염 경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기업의 경우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문의 피싱 메일을 송부할 수도 있고 이메일 무역 사기와 랜섬웨어를 결합하여 송장 및 계좌번호 변경 안내 메일 등을 통해 감염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취약한 회사의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거나 중요한 자료에 접근하여 서버에서 직접 랜섬웨어 실행이 가능하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온라인 업체의 감염은 대부분 배너 광고와 게시판을 통해 랜섬웨어를 유포함으로써 감염될 수 있습니다.
금융기관의 경우 단말 ATM 기기 등 PC가 랜섬웨어에 감염되거나 홈페이지가 악성 코드 유포지로 이용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작권 및 병원에서의 감염 경로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해커의 맞춤형 공격으로 민감 정보인 산업기술, 저작권, 환자 정보 등이 암호화될 수 있고 내부 직원의 인터넷 서핑 중에도 랜섬웨어에 감염될 수 있으니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5. 랜섬웨어 감염의 예방법. 랜섬웨어에 감염되기 이전에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데요. 유형별로 나누어 보면 피싱 이메일의 경우 신뢰할 수 없는 출처에서 온 메일의 첨부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말고 문서 파일 매크로는 실행하지 않아야 합니다. 악성 코드 감염 페이지 접속의 경우 익스플로러, 플래시, 윈도우 등 프로그램 보안 업데이트를 실시하고 업무용 PC에서 무분별한 웹서핑은 하지 않습니다. 토렌트 등의 파일 공유의 경우 신뢰할 수 없는 파일은 다운로드하지 말고 동영상 스트리밍 시에도 감염 가능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공통적으로는 랜섬웨어의 경우 백업이 가장 중요합니다. 단 동일 막내 백업은 의미 없으니 클라우드나 별도의 외부 저장 장치, 서버에 저장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사내 PC에는 백신 설치와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필수이고 사내 보안 교육 및 물리적 보안 규칙을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궁극적으로는 인터넷망과 중요 데이터베이스가 있는 내부망을 분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안 취약점이 많이 보고되어 공격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은 다음 그래프와 같이 인터넷 익스플로러, 자바, 어도비 리더, 플래시 플레이어 등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제조사에서 제공하는 최신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해야만 랜섬웨어 감염을 막을 수 있으니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6. 랜섬웨어 감염 시 행동 요령. 랜섬웨어에 감염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조치가 필요합니다. 먼저 포맷하지 않은 상태로 가까운 경찰서 사이버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복구 가능한 랜섬웨어인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현재 복구가 불가능한 랜섬웨어라도 추후 복구 프로그램이 개발될 수 있으므로 감염된 중요 파일을 별도로 보관하는 방안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감염된 PC는 신고 이후 포맷 및 백신 설치 후 사용하여야 합니다. 랜섬웨어는 일반적으로 복구가 어려우나 다음 사이트에서 일부 랜섬웨어의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중 단일 사이트 중 최다, 그리고 경찰청 가입 및 한국어 사이트 제공 중 가장 많은 복구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는 로모 랜섬웨어란 어떤 것일까요? 로모 랜섬웨어란 유로폴과 카스퍼스키랩, 인텔 시큐리티 등에서 2016년 7월부터 시작한 전 세계 랜섬웨어 대응 프로젝트로 노모 랜섬웨어 사이트에서 랜섬웨어 복구 도구를 제공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분 핵심 포인트. 랜섬웨어란 랜섬과 웨어의 합성어로서 악성 코드의 일종입니다. 전자기기 화면을 잠그거나 기기 내 파일을 암호화한 후 복호화를 빌미로 금원을 요구하는 악성 프로그램입니다. 비트코인은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중앙은행 없이 개인 간 익명 거래가 가능한 가상통화의 한 종류로 랜섬웨어 감염 시 해커가 돈을 요구하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유포 경로는 우선 이메일 피싱 방법이 있습니다. 이메일 첨부 파일에 문서나 이미지 등으로 위장한 악성 코드를 첨부하여 랜섬웨어 실행을 유도하거나 익스플로러, 플래시, 자바 등 컴퓨터 설치 프로그램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악성 코드에 이미 감염되어 있는 홈페이지의 단순 접속만 해도 감염이 되는 경로도 있습니다. 다수의 피해 사례는 토렌트, 웹하드 등을 통해 영상, 소프트웨어, 영화 등을 다운로드 받거나 드라마 다시 보기 사이트 등을 통해 감염되는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SNS에서 단축 URL을 눌렀을 때 유포되는 사례 등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랜섬웨어의 감염 사례로 첫 번째,
워너크라이 랜섬웨어 사건을 들 수 있습니다. 2017년 윈도우 운영체제의 취약점을 이용하여 인터넷 연결만으로도 랜섬웨어에 감염되는 특이 사례가 발생하였습니다. 두 번째는 에레버스 랜섬웨어 사건으로 2017년 6월 국내 홈페이지 호스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의 관리 서버 153대가 감염되어 13억 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지불하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오토 디스크립트 랜섬웨어 사건으로 2017년 수원 남부경찰서를 사칭하는 악성코드 유포 사례로 수신자에게 차량 법규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관련 내용을 확인하도록 유도하여 과태료 납부 고지서 파일 실행 시 감염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랜섬웨어의 감염 경로는 중소기업 및 무역업체 인사 담당자에게 채용 문의를 하는 피싱 메일, 이메일 무역 사기와 랜섬웨어와 결합된 송장이나 계좌번호 변경 안내 메일, 회사의 취약한 홈페이지를 대상으로 관리자 권한을 탈취하여 중요한 자료에 접근하는 방법 등이 있습니다. 온라인 업체의 경우 단말 PC의 랜섬웨어 감염이나 홈페이지를 악성코드 유포지로 이용하여 감염시키는 방법이 있습니다. 또한 민감한 정보인 저작권 등은 해커의 맞춤형 공격으로 정보를 암호화시킨다거나 병원의 경우 내부 직원이 인터넷 서핑을 하다 감염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랜섬웨어 감염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출처가 불분명한 메일에 첨부 파일을 다운로드하지 않고 PC 프로그램은 보안 업데이트를 주기적으로 실시하도록 합니다. 또한 업무용 PC로 무분별한 웹서핑은 되도록 하지 않으며 불법 파일 공유 사이트에서 파일을 다운로드 받지 않도록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랜섬웨어에 감염되었을 때는 포맷하지 않은 상태로 경찰서 사이버팀이나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신고하고 복구 가능한 랜섬웨어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중요한 파일은 별도로 보관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감염된 PC는 신고 이후에 포맷 및 백신을 설치하여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학습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